미국, 네덜란드, 필리핀, 그리고 독일, 일본까지 지금 전 세계 곳곳은 축제 분위기입니다. 바로 여자 월드컵 경기가 열리고 있기 때문인데요. 여자 월드컵 경기를 챙겨보신 적이 있나요? 호주, 뉴질랜드에서 열리고 있는 이번 여자 월드컵은 전 세계 시청자만 20억 명 정도로 추산될 정도로 꽤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91년부터 시작한 여자 월드컵은 올해로 9회째를 맞았는데요. 이제 결승전만 남겨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소연 선수나 KC 유진페어 선수 같은 많은 선수들이 열심히 뛰었고 또 주목을 받았었죠. 저는 외신을 통해서 여자 월드컵 경기에 대한 기사들을 많이 봤는데요. 눈에 띄는 단어가 하나 있더라고요. 바로 equal pay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동일 임금이라는 뜻인데요. 이 축구 월드컵 경기랑 임금이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길래 이 단어가 등장했을까요? BBC에서는 이번 여자 월드컵이 동일 임금을 위한 싸움의 분수령이 될 것이다 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캐나다 여자 대표팀 선수들은 동일 임금을 주장하면서 월드컵 예선전을 치르기도 했는데요. 이때 유니폼을 아예 뒤집어 입고 훈련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축구계에서 동일 임금, 동일 노동의 구호가 수면 위로 떠오른 건요.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미국 여자 축구 대표팀은 당시 월드컵에서 우승을 했었거든요. 당시 상금으로 200만 달러 정도 를 받았었는데요. 미국 여자 축구 대표팀 같은 경우는 피파 랭킹 1위고요. 지금까지 여자 월드컵에서 4번이나 우승을 했을 정도로 굉장히 실력이 뛰어나고 인기도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된 건 미국 남자 축구 대표팀이 2014년 브라질 월드컵에서 15위를 하고도 더 많은 상금인 800만 달러를 받은 겁니다. 여자 선수들은 남자 선수들이 더 낮은 성적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상금을 받은 게 부당하다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2016년 여자 축구의 레전드라고 불리는 메건 라피노나 알렉스 모건 같은 선수들을 포함해서 여자 선수 5명이 미국 축구협회를 임금 차별을 이유로 양성평등고용위원회에 고발을 하면서 이 논쟁이 시작됐습니다. 이때뿐만이 아니라 2019년에도 선수 28명이 미국 축구협회를 동일 임금법을 위반했다라고 하면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까지도 제기를 했습니다. 경기에 참가한 뒤에 미국 축구협회가 지급하는 상금뿐만이 아니라 국가대표 경기에 한 번 소집이 될 때마다 받는 수당이 남자 선수들과 달랐던 겁니다. You know what? I'm going to fight for equal pay every day for myself, for my team, and for every single person out there, man, woman, immigrant, U.S. citizen, person of color, whatever it may be, equal pay, as the great Serena Williams said, until I'm in my grave. 이 과정에서 미국 남자 대표팀 선수들도 여자 대표팀 선수들이 더 많은 임금을 받았어야 했다라면서 힘을 실어주는 내용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었거든요. 또 축구장에서 관객들이 다 함께 이퀄 페이를 외치는 구호가 울려 퍼지기도 했습니다. 여자 선수들의 노력과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의 지지와 공감 덕분에 드디어 작년에 여자 축구 대표팀과 미국 축구협회가 협약을 맺어서요. 남자 대표팀 선수들과 동등한 임금을 받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은 여자 축구 실력이 너무 좋다 보니까 다른 나라랑 같이 가기에는 상황이 좀 다른 거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맞아요. 사실 그것도 무시할 수 없는 환경적인 요인이기도 한데요. 근데 이게 미국 여자 축구 대표팀만의 특이한 케이스는 또 아니긴 합니다. 미국 축구계에서 동일 임금이라는 게 이슈가 된 다음에 다른 나라의 축구 대표팀에서도 곳곳에서 변화가 시작됐거든요. 올해 1월 웨일즈에서는 남자 대표팀 선수들이 급여를 자진 삭감해서 여자 선수들의 임금을 보전해주는 일도 있었거든요. 남자 대표팀 선수들의 임금이 25% 정도 삭감이 됐는데 남자 선수들의 만장일치의 찬성으로 이런 결정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웨일즈 남녀 대표팀 선수들은 공동 성명서를 통해서 이 국제 경기에서 동등한 보수 체계를 세우는데 합의했다는 걸 알릴 수 있어서 굉장히 자랑스럽다라고 하면서요. 다음 세대의 소년, 소녀들이 웨일즈의 남녀 축구가 동등하다는 걸 알게 되면 좋겠다라는 희망도 밝혔습니다. 이번 월드컵의 주최국인 호주도 이미 2019년에 축구 남녀 국가대표 선수들이 동일 임금을 받기로 합의를 했고요. 또 남녀 선수들이 같은 조건에서 훈련도 하고 해외 원정 경기를 갈 때 비즈니스 클래스 좌석을 받는다라는 것도 다 협의
합의를 했습니다. 근데 뭐 이 나라뿐만이 아니라 브라질이나 잉글랜드도 이미 남녀 선수들을 동등하게 대우하겠다라고 합의를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나이지리아나 영국 또 남아공 여자 대표팀 선수들은 해당 국가의 축구협회와 동일 임금을 두고 대립을 여전히 이어가고 있긴 합니다. 성별을 떠나서 선수들마다 실력이 다 다르잖아요. 그걸로 연봉을 책정하기도 하니까 모두가 똑같은 페이를 받는 것도 또 논란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동일 임금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아는 게 중요한데요. 동일 임금이라고 하면 헷갈리는 부분도 있죠. 미국은 여자 축구팀이 남자 축구팀보다 경기 성적이 좋았고 인기가 많다고 하지만 사실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여자 축구 자체가 남자 축구보다는 뭐 상품성이나 상업성이 떨어지고 인기가 없기 때문에 돈을 덜 받는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의의 핵심은요, 모든 선수들이 실력에 상관없이 똑같이 다 돈을 받아야 한다라는 건 아니긴 합니다. 현실을 보더라도 같은 성별인 남자 축구 선수들을 보면 정말 메시 같은 천재적인 스타는 천문학적인 돈을 받고 남자 선수라 하더라도 뭐 100분의 1도 못 받는 선수가 있잖아요. 선수들의 스타성이나 계약 조건에 따라서 연봉이 달라지는 거는 정말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실제로 이 이슈를 수면 위로 끌어올린 미국 여자 선수들을 봐도요, 각 팀에서 받는 연봉은 실력이나 경력에 따라서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자 선수들이 주장하는 동일 임금이라는 건요, 연봉 계약 그 자체가 아니라 국가대표라는 같은 자격으로 같은 급의 대회를 출전했을 때 성별만을 이유로 차별을 해선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한 팀의 국가대표 선수들이 받는 수당이나 상금은 사실 같은 팀 안에서는 실력 차이가 있더라도 모두 동등하거든요. 그러니까 여자 대표팀 선수들도 국가대표라는 이름 안에서는 모두 동일하게 대우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조금 더 쉽게 예를 들어 설명해 보면요, 뭐 가위바위보 세계 선수권 대회가 있다라고 했을 때 국가대표 선수로 나갔는데 경기 수당이나 상금이 성별에 따라서 다르면 공정하지 않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국가들에서 기존의 격차를 줄이고 동일 임금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변화가 이어지고 있는 거죠. 사실 스포츠라고 하는 거는 정치 이슈나 사회 이슈랑은 거리를 둬야 한다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기도 하고, 실제로 올림픽 헌장에서도 스포츠를 정치와 엮지 말라라고 적혀 있긴 하더라고요. 그렇긴 한데 실제로 인종차별 문제라든가 성평등 이슈를 스포츠 영역 내에서 목소리를 내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모으고 변화를 이끌고 있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스포츠 대회만큼 언어에 상관없이 각국의 주목을 받는 무대도 없잖아요. 경기 전에 무릎을 꿇고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퍼포먼스를 보이거나 선수들이 단체로 입을 손으로 막고 사진을 찍는 것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작년 카타르 월드컵에서는 이 경기장을 지으면서 숨진 노동자들을 추모하면서 검은 유니폼을 입은 선수들도 있고요. 다른 색 완장을 차면서 추모를 표했던 선수들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또 스포츠에서 어떤 변화들이 시작될까요? 오늘 얘기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희는 또 다음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화수목 아침 7시 듣동라가 습관이 됩니다.